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모든 여론들을 모두 모아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여전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시간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번 지방선거가 손에 땀을 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광역단체적 기준으로 어디가 좀 우세하다 이런 전망을 했지만 경기도는 예. 정말 손에 막판까지도 땀을 쥐는 바로 이슈 폴폴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지방선거였습니다. 질문도 안 드렸는데 막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입니다. 경기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네, 경기도도 그렇고요. 저희가 좀 지역별로 블랙아웃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했던 방송 3사,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어제 저녁에 발표됐던 출구조사 결과, 그리고 실제 득표율, 그 추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지역별로 좀 분석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렇죠. 말씀하셨던 경기도. 네. 준비된 화면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부터 중앙, 오른쪽 이 시간 순서 흐름대로 블랙아웃 기간 전의 여론조사와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 가장 오른쪽이 최종 후보들의 득표율인데 뭐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경기도가 근데 다른 지역은 격차가 좀 있는 지역은 뭐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경기도는 혼전이었다. 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9%일 줄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예측 불가의 투표율이 가장 크게 결과 예측에 힘든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막판에 불거져 나온 변수. 경기도의 경우에는 김은혜 후보와 관련된 김은혜 후보 참 선전했습니다. 네. 누가 이겼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선거가 경기도 선거였고, 그런데 이제 막판에 불거진 변수,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도 대거 불참을 한 투표소로 가지 않은 선거였지만 국민의힘도 어떤 지역에서는 투표소로 가지 않았다. 그중에 이제 이유가 개인 이 의혹과 관련된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된 그 이유일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로는 저는 제3 후보입니다. 아무리 강용석 후보의 그 존재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데 강용석 후보가 5만 4천 표를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8천 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1만 표만이라도, 만 표만이라도 가져왔다면 김은혜 후보의 또 운명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수학적 계산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 분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그랬더라면 더 마이너스가 돼서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이 중도 쪽에서 이탈되면서 낮아졌을 거다. 그런데 지난 대선을 보십시오. 단일화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랬는데 없다 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당락에 영향은 줬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선거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해석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선거의 기본 문법은 뭐냐, 나의 표를 가져갈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단 한 표라도. 그렇다면 어떻게든 강용석 후보가 됐든 개인의 신고 내용과 관련됐든 또는 낮은 투표율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런 변수까지도 고려한 대비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번 선거가 참 예측하기 힘든 곳이 경기도였습니다. 예. 경기도를 이기면 다 이긴다. 경기도를 지면 다 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이슈 폴폴을 통해서 이윤지 아나운서와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이 시점에서 이윤지 아나운서에게 질문이 나갑니다. 자, 결국 선거는 뭐라 그랬어요? 선거 제일 중요한 거. 선거는 구도가 제일 구도죠. 중요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너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힘든 선거였어요. 예. 선거 구도가 국정 안정에 또 무게가 조져 있기 때문에 12대 5 아니면 13대 4였는데 예. 막판에 경기도를 건져낸 것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기사회생했다라는 평가와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 예, 최대 격전지였던 만큼 그 결과도 정말 극적이었던 경기에 대한 분석해봤고, 서울도 봐야겠죠.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오세훈 당선인이 일찌감치 승기를 잡아서 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었는데, 역시나 출구조사 결과 그리고 실제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거를 분석할 때 그냥
어떻게 분석해야 되지? 막무가내. 이렇게 분석을 하면 사실 선거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이슈폴을 통해서 전달됐던 것은 결국 이런 선거에서는 어떤 변수가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은가. 선거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1만 표를 이겼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윤심이 작동되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오심까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한 번만 더 당선되면 전대미문의 4선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다음에 서울 그러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난 대선, 지난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던 부심 뭡니까? 정원 앵커. 네. 부심. 부심이요. 좀 집중을 하세요. 네. 부심이 뭐냐? 부동산입니다. 쉽지 부동산. 않습니다. 네. 쉽지 부동산. 않은 그러니까 이슈풀풀. 부동산까지 영향을 줬는데 민주당은 따지고 보면 공천 받는 과정도 정말 지난했고 자중질환이었어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왜 하산을 해야지 등산을 하느냐? 이 용태를 이야기한 것이 송영길 전 대표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공천을 받다 보니까 어려웠죠. 네. 송심. 게다가 이제 경기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약한 예. 명심이 작동되는 곳이 바로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은 정말 어려웠다. 예. 그다음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돌아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후보자는 손에 잡히는 공약을 들고 나야 됩니다. 유엔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포공항 이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약들부터 손에 잡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통신비와 관련돼서 서울 지역에는 대거 와이파이를 설치하겠습니다. 또는 서울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수질 문제거든요. 예. 정말 깨끗한 물, 정말 이 콸콸콸콸콸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손에 잡히거든요. 그런 이 공약의 돌파구가 앞으로 쫓아가는 후보에게는 정말 필요하겠구나. 뭔가 밀착형 공약이 필요했다. 뭐 이런 분석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예. 예. 그런 공약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표를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선거에서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춰야 될 서울의 구청장. 저희가 지도상으로 보면 바로 확연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서울의 구청장 지형도를 준비를 했는데 좌측에 파란 물결은 4년 전이고요. 우측에 빨간 물결이 중앙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각 구청장의 국민의힘의 압승임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저런 흐름 자체가 앞으로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수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오세훈 시장이 이제 뿜뿜할 기회를 만들었다. 네. 뿜뿜할 기회를 가지겠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2011년 기억나실 것입니다. 2011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자. 예. 네. 그래서 사실상 주민투표가 불발돼 버렸거든요. 시장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그때 왜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걸고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네. 그 시도를 했냐 하면은 그때도 시의회가 민주당이었어요. 그때도 구청장이 민주당이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정을 어떻게 해나갈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무상급식을 가지고 한번 운명을 걸어보자. 이랬던 오 시장이 지난해 보궐선거로 복귀를 했지만 여전히 서울시도 여소야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결정적인 거죠. 4선이죠. 게다가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도 그렇고 그리고 구청장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힘의 위에 서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힘의 손흥민,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가 오세훈 시장이 되는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할만 나겠군요. 네. 앞으로 정말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사람 누굽니까? 이럴 때 이제 네. 예. 오세훈 시장이 선택이 될 가능성도 이제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서울과 경기 선거 결과들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별, 연령별 출구조사 결과 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부터 사실 이 젠더 쏠림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졌었는데 그렇죠. 이번
한 방송사나 출구조사 결과 더 심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이대남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김은혜 후보, 그리고 이대녀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후보와 김동연 당선인을 지지를 했습니다. 확연하게 갈렸고요. 그렇죠.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남긴 상처는 뭐냐면 여전히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또 서울도 그렇고 보면 경기도의 경우에도 지금 20대 남성은 김은혜예요. 네.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또 20대 여성은 또 김동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이 후보가 너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후보라서 또는 MZ세대를 위한 청년 정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젠더 갈등으로 나뉘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른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견인하는 2대남, 3대남 그리고 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견인하는 2대녀, 3대녀. 그러니까 이번 선거까지도 이게 작동한다. 비단 주머니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심판을 누가 할 거냐. 아직 시간을 2년은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네. 유권자들이 또 한 번 기회를 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치권에서 표를 견인하는 대로 2대남, 3대남, 2대녀, 3대녀 움직였다. 그런데 2년여 뒤에,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 다음 총선에서도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는 뭐냐면 과연 20대, 30대 또 남녀를 막론하고 어떤 성과를 누가 가져다 주느냐, 어떤 정당이 가져다 주느냐, 누가 그 정당의 구심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는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갈라치기가 통했던 선거가 이 지방선거가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마지막이에요. 보여줘야 되겠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슈 폴폴에서도 우리가 정호연 앵커나 이은지 앵커하고 계속 강조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합해놓을 사람 누구냐, 그들의 마음을 합해놓을 수 있는 정책은 뭐냐, 그걸 꺼내놓는 정당 또는 정치 세력 또는 인물이 2년여 뒤에 총선에서는 선택받게 돼 있다. 그 말씀은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저희 계속해서 볼 텐데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충청권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국민의힘이 모두 탈환을 했습니다. 충남지사부터 일단 본다고 하면 김태흠 당선인이 현직지사를 누르고 당선이 됐거든요.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들도 있고요. 그 원인 어떻게 좀 예측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가장 큰 건 역시 구도라고 봐야 되겠죠. 국정 안정 쪽에 힘이 실려 있고 이전에도 보면은 충청권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는 여당의 힘이 실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충청권이 묶음으로 결과가 나왔다. 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슈 폴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 곳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직이거든요. 네. 충남, 세종, 대전. 충북은 이제 3선 제안으로 이제 다 두 후보 모두 이 도전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네 곳을 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우리가 뒷글자 앞글자를 다면 남북 세대거든요. 여기가 다 17대 17개의 가격단체장 숫자 판결에서 숫자 대결에서 충청권이 묶음으로 국민의힘에 가면서 12곳을 차지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청권은 말 그대로 전체 구도 그리고 묶음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무회의 그건 뭐 선거 개입은 아닐지라도 네.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참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현직 단체장들의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충남의 양성조 지사도 상당히 성과를 내는 그런 단체장이고 대전과 세종의 이춘희 시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3선 도전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관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패를 보게 된 이번 선거의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 광역단체장의 또는 기초단체장의 그들의 퍼포먼스 또 능력보다도 결과적으로 구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결국은 후보자도 지역에서 중요하지만 당이 쇄신할 때, 예. 당이 혁신할 때, 당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이 현직에 있는 또는 이 당에 소속된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후보자들의 기초 체력입니다. 선거에서 지지율을 얼마나 뿜뿜 끌어올릴까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굳이 따져보자면
충남과 충북을 비교했을 때는 충남이 비교적 민주당 강세 지역이 많고 충북은 좀 보수 성향이 좀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충남에서도 이렇게 패배를 했다. 이것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소속 의원의 성비 사건 이런 것들도 민심에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특히 이제 충남의 경우에는 천안, 아산의 표심이 다르고 당진, 서산, 태안, 서천, 논산, 검산 이 지역에 또 표심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안, 아산의 젊은 세대들이 투표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를 보면 투표율이 이렇게 낮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50.9%.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강력단체장이 많은 성과를 거뒀어도 이게 10가지, 20가지 머릿속에 각인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선거에 구심점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2010년에 정앵커는 아실 겁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2010년에 무상급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2014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뭔가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를 안고 품고 가는 정치 세력이 정당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 광역단체에서의 핵심 정책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어떤 성과를 냈는지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야 동기부여가 돼서 지지층들이 투표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였다고 봐요. 이번에는 충북 지표도 좀 보겠습니다. 충북 지표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김영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화면 왼쪽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에 있었던 방송 3사 여론조사 가장 왼쪽이고요. 중간이 어제 출구조사였고요. 마지막 오른쪽이 실제 득표율인데 이것을 보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영민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잘 알려져 있고 김영환 후보는 사실 국민의힘의 오래된 인물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저렇게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본적으로 충북이 보수 성향이 있는 또 충청권 내에서의 지역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결국 노영민 후보가 기댈 수밖에 없는 배경은 문심이거든요. 그러면 문심과 윤심의 대결이다. 그런데 김영환 후보의 경우에는 저는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라고 봐요. 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과기처 장관을 했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민주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계속 이어오면서 마지막에는 지금 마지막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의 충북지사가 돼서 또 당선이 됐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치과의사 출신인 김영환 후보가 말 그대로 정치권의 패러다임을 정말 광폭 패러다임이에요. 광폭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윤심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충북이 고향인 김영환 후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할 때 지역구는 안산이었어요. 그렇죠. 또 한편 지난번에는 또 국민의힘으로 남양주 선거연가가 경기도의 선거, 경기 북부의 선거연가도 뛰어든 적이 있습니다. 대권 도전도 했었고 경기지사에도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력서를 다 읽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예. 그런데 그 정도인데 여기에 DJ 대통령 때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DJ심, 그다음에 민주당 출신이니까 민주심까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참 이걸 지역에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데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선거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좀 외연이 넓으냐 이런 면에서 저는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김영환 후보다. 네. 김영환 당선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충청권 결과 본 만큼 대전도 자연스럽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역시 박빙이 예상이 됐던 지역인데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오차범위 내지만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또 이장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그 결과는 조금 더 높은 차이로 이장우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전은 결국 저는 투표율이었다. 왜냐하면 대전은 계속해서 대전시장이 바뀔 정도로 새로운 또 표심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 인천만큼이나 대전이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자, 이제 KTX가 지나가죠. 예전에 대전 발령 10월 10분에 그 대전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민심의 변화 속도가 빠른데
허태정 후보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결국은 지지층들이 투표하러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 낮은 투표율, 이런 투표율 이거 어떻게 해? 정말 난감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장우 후보의 경우에는 그래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목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선명한 후보의 이미지, 특히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그것도 하나의 후보자로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선거에서는 또 효과적인 또 이미지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지층들을 많이 견인해낸 투표소로 그런 이장우 후보의 구도상의 장점이 다분히 발휘된 선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별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강원을 좀 꼽아봤습니다. 영남과 호남에서는 예견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따로 분석을 하진 않고요. 강원을 마지막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강원에는 이름값 있는 두 후보가 맞대결을 펼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김진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광재 후보 입장에서는 의원직까지 던져놓고 맞대결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네. 저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강원도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꽤 높았어요. 그래서 좀 뭔가 파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이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올 정도이고 특히 이제 강원도의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이다. 네. 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냐? 여기는 이른바 안보 보수 표심의 김진태 그리고 경제 개인기 2010년에 강원지사에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이광재 후보의 경우에는 개인기가 또 탁월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보면은 이 영서권에서 태백산맥 서쪽에서의 북부인 춘천과 원주의 싸움이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원주 보궐선거도 이 국민의힘의 박정아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만큼 이번 구도가 안보 보수가 많이 작동하는 강원도 선거였다.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에서 이겼어요. 예. 근데 여기서 왜 제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결국 영동권이 중요했다. 이른바 태백산맥 이 동쪽에 바닷가에 있는 이른바 속초, 고성 그리고 강릉, 주문진이 오징어가 잘 잡혀요. 그래서 결국 오징어가 된 거죠. 오징어 게임이 된 거죠. 그래서 오징어. 그래서 그만큼 이광재 후보로서는 이런 구도 자체를 극복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법하다. 왜냐하면 본인도 의원직을 내놓고 이 선거에 뛰어들어서 선당 우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런 면에서 어려운 구도 속에서 김진태 후보는 가져갈 걸 다 가져갔고 예. 이광재 후보도 정말 안간힘을 다 쓰면서 고군분투했지만 좀 역부족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 오징어 게임이 예. 그 오징어 게임. 강원은 참, 오징어 게임이었다. 무리스러운데. 예, 예, 정말, 알겠습니다. 예, 위태위태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투표 당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와 관련된 결과인데 국민의힘이 48%, 민주당이 27%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전 결과보다 6%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인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그 민심이 반영된 조사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예. 저 결과가 앞으로 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고 그게 민심이 반영됐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국민의힘이 받아서 더 벌어지게 될지 그럴 수도 아니면 있죠. 예.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도 예측을 좀 해주셨으면 저는 좋을 것 선거 같습니다. 결과와 이 정당 지지를 보면서 정말 민심은 천심이다. 모든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너무 잘해서라기보다는 물론 네. 지지율은 높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들을 지지층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지하면 뭐합니까? 여론조사에서 지지합니다. 투표소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선거는. 그만큼 가장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기준이 됐던 것은 구도일 겁니다. 그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다음에 선거에서는 이슈가 중요한데 그건 정당 지지율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후보자들이 경쟁력을 좀 뿜뿜하기에는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 너무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의 내용도 있었고 악재도 있었고 하지만 앞으로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혁신, 비대위, 비상위기 상태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지지율을 끌어올릴까. 그래서 국민의힘과 대등하거나 국민의힘이 심지어는 앞설 정도의 지지율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냈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어쨌든 민심의 흐름, 민심이 무엇을 각 정당에게 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선거가 됐기를
뭐 그렇게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거는 무섭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이슈 폴폴.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